오는 24일까지 호남 지역에 계속해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많게는 25cm 이상의 눈이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천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사업에 대해 땅 주인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관성 있는 사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장흥군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전남 1호 주민 조례안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9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 평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호남 지역에 눈 소식이 한 차례 더 예보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눈구름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 호남 지역에 많게는 2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인 25일에는 눈이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눈과 함께 매서운 한파가 찾아와 도로가 얼어붙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행 운전과 함께 눈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백강로 2.1km 구간에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법적 효력이 실효돼 개인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천시는 백강로의 폭 20m의 완충 녹지와 폭 8m의 이면도로 조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강로 사업 구간에서 어떤 부지는 완충 녹지 폭을 15m, 어떤 부지는 20m를 적용하는 등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순천시가 추가적인 소통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 밤 일몰절에서 완충녹지 이면도로 다 해제됐습니다. 그러는데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백강로도 그러면 자 노드맥을 다시 만들어서 10m를 하든 5m를 하든 폐도를 하든 나머지는 하고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라. 21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광양시 의회의 올해 의정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7월 개원 이후 조례발의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는데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었다는 긍정평가와 함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초선 의원 9명을 포함한 1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광양시의회가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7월 개원 이후 1,006개월 동안 의원들은 조례발의 31건, 5분 자유발언 3건, 시정질문은 5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대와 8대 의회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조례발의는 4배, 5분 발언은 3배 많았고 시정질문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요 조례로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는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현 제도권 밖의 경제적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 등이 발의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사랑 나눔 복지재단의 방만한 인건비 책정과 사업비 집행 이슈는 현재 광양시 자체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정책 연구 등 다양한 노력과 의원들의 적극성이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행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나 본인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에너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발언이나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담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다만 초선 의원 비중이 높은 데 따른 전문성 부족은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처음이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내용 파악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전문적이고 확실한 의회상을 좀 정립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조례가 아닌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거 삭감하면서 집행부와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등 민선 8기 공약과 함께 지역 상권 영향평가 용역이나 카페거리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시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이해하지만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에 참여했던 광양행의정연대가 활동 총평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YMCA 등으로 구성된 광양행의정연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9일 동안 서류감사와 현장 점검, 정책 질의 등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광양행의정연대는 의원들의 사전 준비와 감사 의지,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집행부 자료에 대한 의존도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질의에 대해선 아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내년 예산안 1조 3,900억 원을 가결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88억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최종 예산 1조 3,900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기금 재예치를 통한 이자 수입 증대와 생활임금 지급 대책 강구 등 521건의 시정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내년 2월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업무보고와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12대 목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8일 동안 진행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주요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 안건을 심사한 뒤 모두 50건을 가결했습니다. 목포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9,499억 원 가운데 세입 예산은 2억 8천만 원, 세출 예산은 3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현대 사무중공업 노사의 임금 협상안이 해를 넘기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됐습니다. 현대 사무중공업 노조는 21일 임금과 단체 협약 최종 교섭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이 넘는 57%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지난 20일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8만 원과 지역수당 2만 원 인상, 경력금 350만 원과 상품권 50만 원 지급, 임금 피크제 개선 등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장흥군의회가 태영광 풍력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직접 청구해 통과된 전남 1호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보도국 지금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조례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이번 조례안은 주민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10가구 미만이 사는 주거지역의 경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요. 또 경사도 15도 이상의 구역에는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됐습니다. 동식물 관련해 사업장에 5년간 목적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과반 동의를 받은 분에 한해서 허가를 해준다. 이런 안을 또 추가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5 이상 2km 이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강화했던 부분이 이번에 아마 조례안이 아마 개정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발전시설이 조성되면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기 산사태를 우려해왔는데요. 발전사업 입지 제한이 한층 강화돼 주민들이 정주 여건을 보호받게 됐습니다. 네, 이번 조례안이 특히 주민들이 직접 청구해 통과된 전남의 1호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선 이유가 있었는데요. 장흥군이 지난해 3월 태양광 풍력발전 입지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되면서 무분별한 허가가 이뤄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허가 건수를 비교해보면 조례안 통과 전 138건이 허가됐는데 통과 이후에는 208건이 허가됐습니다. 허가 건수가 50% 더 늘어난 겁니다. 개정안 조례안처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농지 중에 절반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산간이나 그 농산호촌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등재되지 않은 그 농가 밭과 과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농지가 잠식되거나 그리고 그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돼버린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농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풍력 태양광 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주민 2천여 명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회에 청구하게 된 겁니다. 네, 장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런 발전시설이나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민조례로 정주 여건을 지킬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주민조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한데요. 지방의회 누리집을 통해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진행 과정과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된 주민조례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는 만큼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송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을 사려면 월급을 몇 년 동안 모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10.1년, 광역시는 7.1년, 그리고 도지역은 4.2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0% 저축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거지원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가가구와 전세가구 모두 자금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가구의 주거 상황인데요.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비율은 7.9%, 일반 가구 4.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청년가구가 실제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은 13.8%, 이 역시도 일반 가구 57.3%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실과는 달리 청년 가구의 81.4%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이 필요한 이유겠죠. 사실 청년 주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 또 일자리 문제와도 이어지는데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조사의 취지대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수립이 이어져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구대총장으로 임명된 송하철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업무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송하철 신임 총장은 21일 총학생회 대표와 대면식을 시작으로 학생들과 격없는 대화를 나누며 학생 복지와 학업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신임 총장은 그동안 목포대 산학협력단장과 기획처장, 전남대 불산학 융합원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조선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승용차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4살 A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5%로 숙취운전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6월 광양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